우리 국회가 입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국회가 이달 말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지들 300명이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이지요.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아주 적당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해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글쎄요, 어둡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번에 국회를 다시는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22대 국회는 더 암울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니까 국회의 무용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국회에 정치가 안정되고 선진 국회를 하려면 지금의 의원수 300명보다도 더 30명을 늘려서 안정된 선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인 김진표입니다.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돈 예산을 따지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시켜서 30명을 늘려서 지금 300명이 받는 그 예산으로 나눠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선진 국회, 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하려면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김진표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죠. 300명도 많아서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의원들이 매일 다투고 있는데 정신 차리는 소리를 해야지요.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김진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그가 주장했던 뜻은 꺾였습니다. 한마디로 호랑이 입에다가 생선을 던져주는 것이고 고양이 보고 생선 가게를 지키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국회 세비는 그대로 동결하면서 그 세비로 330명의 국회의원을 늘려서 국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한 단계 높은 선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혹세 무민이고 교원 영색의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번 국회 보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방탄으로 국회를 완전히 오물투성이로 만들었던 것이 이번 국회였었는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숫자까지 늘린다. 한마디로 국회를 오염된 쓰레기장을 더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해는 김진표의 말대로 그 예산으로 330명이 나눠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세비가 한 번이라도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까? 돈 세비를 늘리는 데에는 여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김진표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마무리될 때에 파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국회도 이제 파장 분위기지요. 국회의장이 파장 국회에서 지난 4일이죠. 8박 12일 일정으로, 원래는 10일, 15일 일정으로 넉넉하게
해외 여행을 떠나려 했었는데 일정을 줄였습니다. 8박 12일 예정으로 아프리카 4개국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방문하는데 멕시코에서는 믹타,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아, 튀르기예, 호주 등 5개 나라의 협의체인 믹타, MICTA, 그 의회의 수장들, 국회의장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내친 김에 이웃나라, 글쎄요, 이웃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좀 먼 이웃나라가 되겠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까지 둘러보는 여행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했죠. 이달 말 29일로 의장직을 물러나는 김진표로서는 마지막 국회의장으로서 대접을 받는 여행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즐기는 여행이 되겠죠. 어느 누가 이런 아부성의 여행 스케줄을 마련했는지 저는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는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이 해야 할 그런 짓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이번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을 맡고 있지요. 의장으로서 첫 해외 순방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였습니다. 2년 임기라고 하면은 24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은 재임 2년 의장 기간에 17회, 37개 나라, 133박 154일 동안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한 달 보름 사이 간격으로 정말 대단한 순방이지요. 이런 순방 기록을 보면서 재벌 총수들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돈벌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아니, 김진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재벌의 경우는 사업하는 나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겨울 정도로 상대가 이해하고 내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때까지 집요한 노력 끝에 찾아다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김진표 의장같이 골고루, 김진표는 5대양 6대주를 아주 골고루 다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37개국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41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멕시코와 그리고 미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는 2번씩 방문을 하기 때문에 모두 37개국, 겹치는 거를 피한다면은 37개국이 되겠습니다. 겹치기가 아닌 새로운 세계 각국을 두루 다니도록 순방국도 골고루 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죠. 편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골고루 음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순방국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해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겠지요. 물론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도 국회의장을 수행하고 동행을 해야 하니까 자기들도 가본 지역보다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무언가 제목을 달아서 해외 순방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나라를 대부분 선택하는 경우가 대개 경우인데 이렇게 골고루 37개 나라
중복되는 나라는 단 4개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사무처 설명에 따르면 기가 막히지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 순방이 잦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이 나라 행사를 위해서 발벗고 열심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활발한 유치 외교를 펼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17번 37개 나라 중복되는 걸 포함하면 41개 나라가 되겠죠. 2022년도 6월에 피지와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엑스포 선전을 했습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케냐와 이집트,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그 다음 달 11월 11일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행 기회가 많았다, 낯간지러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쑥스럽고 멋쩍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방문국의 동선을 보면은 정말 헷갈리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치 외교를 하려고 출장 갈 때에 가는 김에 이 지역도 한번 들러보자, 너무나도 먼 길을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왕왕이 있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의 의장 때보다도 엑스포라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대사 때문에 출장 기회가 많았었다라고 애써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뻔뻔하기는 김진표 이상각에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의 일정, 그것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장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까?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들 아니겠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국회 사무처의 해명과 설명을 들어보면서 마치 김정숙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찾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김정숙은 청와대 시절에 너무나도 여행에 대해 소문이 자자했었죠. 여기에 물론 의상과 소품도 따라다니는 구설수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얼마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의 실수와 행동을 보여왔었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버킷리스트와 함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공짜로 해외에 다니는 방법을 김진표가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더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기 의장 후보자들에게 한마디로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처럼 해외를 골고루 다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김진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김정숙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버킷리스트를 즐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발 제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듯이 제가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김진표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지 저 혼자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받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칭찬보다는 비아냥의 의미를 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이 김진표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대의 어느 대통령 부인보다도 훨씬 많이 그것도 코로나가 한참 퍼졌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것이 정체돼 우리 자체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줄여서 한 것이 48번이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동반하거나 단독으로 가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48번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부인 가운데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숙 여사죠. 김윤옥 여사죠. 28번. 김윤옥 여사는 5년 동안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 3년을 거의 제외해 놓는다면 그 짧은 기간에 48번이나 해외 출장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 번째가 권양숙 여사지요. 25번 순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또 연수다 그리고 시철이다 이런 명목으로 해외에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김진표 의장 자기 임기 중에 17차례 37개 나라를 방문했던 것과 함께 나머지 2년 동안 해마다 또 각국 연수와 시찰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거지요. 정말 김진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직장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출장과 여행을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직위에 걸맞게 비행기도 1등석만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라 돈을 김진표 이외에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동급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간의 출장비만 해도 엄청난데 그만큼 그들이 배지를 달고 나라를 위해서 국리 민복을 위해서 애써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제가 국회의장 후보들, 차기 후보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에게 의장 선배로서 경험을 들려주면서 공부하기 바란다 라는 쓴소리를 김진표가 했었죠.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 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먼저 김진표의 말과 다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 네 사람 차기 후보 중 16일인가 아마 결정이 난다고 하지요. 차기 국회의장 전반기 의장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는 차기 의장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꾸지람이 하기보다는 동료니까 따끔한 충언을 했다라는 표현이 옳겠지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의장으로 나서면서 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지금 4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다 민주당을 힘에 업고 중간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무소속의 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을 등에 업고 의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진표는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한쪽 당적이라든가 편파 의장을 한다면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니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후배 차기 의장 후보자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 자신은 나에게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공정하고 바른 국회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도 그야말로 난장의 국회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무소속이어야 되고 정당과 정파를 피해서 떠나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진표는 이거 지켜왔었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민주당원임을 공표했던 사람이 김진표 아니었습니까?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차기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장은 한쪽의 당적에 치우치거나 편파 의장이 된다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 아니겠습니까? 아마 물러나는 김진표로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지요. 물러나게 되니까 내가 역대 의장 가운데서 그래도 공정했다. 바르게 국회를 운영했다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이죠. 국회 역대 의장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소신이 있는 그런 의장으로서 내가 활동을 했노라.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공정함을 무소속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의 행동을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의장 행세로 대우를 받고 싶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멋지게 의장 퇴임 여행으로 막장 국회에서 상대 국가의 의장들을 만나러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손을 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김진표인데 도대체 상대 국가에 가서 한국의 의회와 상대 국가의 의회 의장과 만나서 무엇을 논하고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안쓰럽고 딱하다. 국민의 혈세가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구나. 안타까울 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의 의사당 안에 국회가 바로 서고 또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직한 깨끗한 의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